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우리나라 통계학의 대부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의 그 인터뷰를 조선일보에서 2020년 5월 4일 한 건데, 이거를 어떤 분이 그 조금 길은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네요. 부정선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전 통계학자의 관점에서 본 2020년 사전투표 의혹. 그때는 이제 의혹의 수준이었어요. 초기예요. 저도 이거 기억나는 인터뷰인데, 이거를 어떤 분이 다시 요약해서 올린 겁니다. 저 박성현 통계학과 명예교수의 조선일보 내용인데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 사전투표 논란이 있어 253 선거구의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했음. 결론적으로 통계적 관점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음.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2. 2020년 총선 결과는 통계학적으로는 우연히 겹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음. 신의 의도했다고 해도 어려울 정도임. 3.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모든 선거구에서 높을 수는 없음.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음. 서울의 49곳 선거구 모두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평균 12%포인트 높았음. 통계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임. 강북 강남 할 것 없이 425개 동 모든 동에서 민주당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음. 동별 특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4. 유권자는 하나의 모집단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4, 5일 간격으로 투표 성향에 1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없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음. 민주당의 사전 투표율이 당일보다 11%포인트 높아졌고 통합당은 11%포인트 낮아졌음. 사전 투표의 민심이 4, 5일 후 당일 투표에서 전폭적으로 바뀐 이유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됨. 5. 사전 투표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50대 이상임. 따라서 젊은 층의 사전투표가 많았기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사전투표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31%의 60대이고 그 다음이 22%인 50대임. 50대 이상이 53%임. 50대 이상 표심이 4, 5일 만에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50대 이상 중 좌파 성향만 사전투표했다고 볼 수도 없음. 6. 서울, 인천, 경기 선거구 중 총 17곳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똑같이 나왔음. 통계적으로 불가능함. 이 비율이 조작의 증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의심할 근거가 됨. 7. 인천 연수구를 당별 관내 득표에 0.39를 곱하면 관외 득표수가 나옴. 11개 선거구에서 상수값만 다를 뿐 같은 현상이 발견됨. 분당갑은 0.28, 분당구 0.29, 인천 남동구 갑 0.30, 송파병은 0.31이었음. 역시 통계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임. 8. 모든 선거구를 재검표하는 수밖에 없음. 이렇게 우리나라 통계학의 권위자이며 대부라고 일컫는 서울대 박성현 교수의 이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싣고, 이때가 2020년 5월 4일인데 4.19 총선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죠. 저는 4.19 총선 시작하기 전서부터 부정선거 우려를 계속 방송했습니다. 이때 5월 4일은요 제가 아주 열을 올려서 부정선거를 주장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 박성현 교수를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이 인터뷰를 싣고 그 다음에 이 상아리만큼 입을 닫았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취재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인터뷰 기사를 실었으면 그것도 허접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통계학의 권위자예요. 그러면은 일로 집중적으로 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조선일보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완전히 부정선거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뭔가 내부에 조선일보 내부에 문제가 있었겠죠. 요즘에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선관위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선관위에 대한 비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젠 조선일보도 선관위 비호하다간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는지 선관위에 대한 비판 기사를 요즘은 쏟아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시원한 취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잘 정리했는데요. 이제 번호를 매기면서 이제 박성현 교수의 포인트를 잘 정리했는데 이겁니다. 핵심적인 건 여기서는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비교하지 말자 이거예요. 일단 비교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번에 그 이용돈 PD
PD가 다큐멘터리 내놨는데 거기서도 이 통계 이거 가지고서 이제 그 양쪽의 의견을 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박성현 교수라든가 우리 쪽 의견은 이게 말도 안 되는 통계적으로 신이 조정하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고 박성현 교수도 주장하는 건데 반대 주장하는 사람을 인터뷰를 실었더라고요. 이영돈 다큐멘터리에서. 왜냐하면 균형을 그래도 맞춰라고 이제 한 거겠죠. 물론 이영돈 PD는 결론은 부정선거였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선관위가 서버 까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래도 비중 있게 양쪽의 의견을 실었는데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은 정치학과 교수를 실었더라고요. 이쪽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은 박성현 교수 같은 통계학과 교수. 근데요, 저도 정치학 전공했지만 정치학의 그 통계에는 뭐 필수인 학과가 주로 많습니다. 필수로 한 과목이나 두 과목 들어요. 그런 사람하고 그러면서 정치학 박사학위 받고 정치학과 교수가 된 사람하고 이 박성현 교수 같은 분은 일생을 통계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정치학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통계 한 과목을 듣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통계 물론 저도 대학원 때 들었죠. 한 과목. 필수니까 한 과목 내지는 두 과목 듣죠 다. 근데 통계 저는 전문가라고 못해요. 한 과목 두 과목 듣고 어떻게 통계 전문가라고. 그건 사기치는 거지. 저는 정치학 박사지 통계학 박사가 아닙니다. 그 이영돈 PD의 다큐멘터리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정치학 박사도 정치학 박사예요. 통계학 박사가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통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많이 하러 갔고 국힘당은 사전투표를 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이론을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No. 당신이 잘못한 거야. 박성현 교수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여기서 주장하면 뭐냐면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것도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것 차치하고 같은 당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당일 투표하는 거하고 사전 투표하는 거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여기서 나왔죠? 1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거야. 민주당이 사전 투표한 사람과 민주당이 당일 투표한 사람 간의 득표율 차이가 어떻게 11%가 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말대로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좋다 이거야. 민주당은 사전 투표를 많이 하고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은 국힘당 성향의 지지자들은 당일 투표를 많이 해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차이가 났다. 그렇게 우기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여기 나오잖아요. 사전 투표를 국힘당 지지층이 많은 50대 60대가 훨씬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 투표를. 그럼 사전 투표를 국힘당 지지층이 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했다고 치자. 근데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가 왜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하고 그렇게 11%나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게 대수의 법칙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다 어긋난다는 거예요. 민주당 국힘당이 사전 투표 당일 투표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같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을 투표한 사람인데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하고 득표 수 아니에요. 수 말고 비율이 왜 이렇게 11%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박성현 교수는 이게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돌대가리더라. 이영돈 PD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이영돈 PD가 잘 제작했더라고요. 그 서울대인지 어디 하여튼 정치학과 교수 그 바닥바닥 우기는데 야 네가 정치학 박사지 통계학 박사야? 통계 공부 다시 하고 와. 나도 통계 모르겠더라. 어디서 주접을 떨어. 그 박성현 교수 결론이나 이영돈 PD 다큐멘터리 결론은 하나같이 그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버를 까는 수밖에 없다. 선거인 명부 대조하는 수밖에 없다는데 그거 두 개 다 죽기 살기로 거부합니다. 누가? 선관위가. 그러면서 오늘 뉴스 나온 거 보셨죠? 선관위가 자기네들을 전부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서 범죄 집단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하 직원한테 비리를 저지르게 해서 공범으로 너고 나하고는 공범이다. 누가 봐도 불법인 거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자료 은닉이랄지 뭐 문서를 조작한다든지 이러면 이거 불법인데 알면서 윗사람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는 야 우리 이제 공범이야 이렇게 하면은 코가 낀다는 거지. 그렇게 선관위를 통솔했다는 거 아니야. 다 범죄 집단화. 나는 거기 소속원인데 범죄로 똘똘 뭉친 소속원이다. 마치 조폭처럼. 그러니까 양심 고백이 안 나오게 했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거는 조선일보 보도하더라고.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채용 비리에 된 거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중앙선관위의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건 조선일보가 또 보도하더라고요.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왜 5년 전에 박성현 교수의
인터뷰를 실어놓고 왜 여태까지 침묵할까? 왜 취재를 안 할까? 그건 저도 미스터리입니다. 사주의 어떤 영향인가? 아니면 왜냐면 이게 지금 중국이 개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그럼 뭔가 부정선거를 안 사주 내지는 위에 높은 사람이 그게 누군지 모르죠. 저도 중국하고 결탁돼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중국만 작살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뭐 강력한 후원이라든지 뭘 받은 우리가 잘난다?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왜 이런 인터뷰를 해놓고 그동안에 5년 동안 침묵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 다른 선관위의 비리들만 또 열심히 취재하더라고요. 부정선거는 입 밖에도 안 내. 그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요, 범죄 집단화를 왜 했을까요? 공범으로 왜 했을까요?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럼 부정선거를 취재해야지. 부정선거 붙자도 안 꺼내 또. 그러면서 공범으로 몰았다. 이건 또 오늘도 쏟아내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사전투표 CCTV 설치한 그 하면 되겠지. 아시죠? 투표한 사람하고 선거인명부하고 항상 안 맞더라. 그래서 CCTV를 설치해놓고 몇 명이 사전투표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한 사람 하면 되겠지 있잖아요.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도와줬다는 사람도 공범으로 구속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 2명 사전투표소 CCTV 설치한 사람 면죄부가 됐습니다. 법원이 2명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내렸어요. 지난 4.10 총선에서 CCTV 설치한 시민들에게 무죄 선고가 됐는데요. 이거를 이끌어낸 변호사, 여기 유승수 변호사도 한몫했네요. 울산지법에서 이걸 판단했는데요. 72세 양모 씨와 52세 김모 씨 범죄가 입증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달 21일 날 일제히 무죄를 선고했는데 요걸 제가 이제 저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오늘 스카이데일리에서 이 판결문을 입수했네요. 판결문에서 보니까 피고인들이 출입한 행정복지센터, 뭐 읍사무소 이런 데는 대중에 널리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금지 표시가 없었고 주택에 비해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이라는 건 그거죠. 공정선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이것은 건조물 침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냈습니다. 아주 당연한 판결을 내렸네요. 판결문을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해가지고 이걸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요. 침입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노태악이 지금은 이제 중앙선관위원장인데 대법관으로 있던 시기가 2022년 3월 24일인데 이때 무슨 판단을 했냐면 노태악이 그때 대법원에서 영업주가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출입했어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노태악이 판시한 바가 있어요. 노태악이 이때 대법관으로 있을 때. 그래놓고 이거 영업점도 이래놓고 아니 CCTV를 설치해서 사전투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라고 한 걸 갖다가 이게 건조물 침입죄로 몰아넣는 이놈들이. 그게 왜 그렇겠어요? 선관위하고 한패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같은 편 들다간 큰일 나니까 이런 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데 왜 보도를 안 하냐고요? 이런 거 취재를 안 했냐고요? 조선일보.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요, 늦었다고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좀 이용돈 PD처럼. 이용돈 PD도 늦었잖아요. 근데 제대로 쑤시잖아요. 조선일보 좀 그 많은 인력 가지고 좀 제대로 쑤셔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